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TV의 전영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또는 모아타운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최근에 이 두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촉진하기 위해서 선도지구나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동의율 30%면은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여러 가지 데모나 반대 의견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계획도시 정비법에서도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또 공모하는데 이 반대 동의율도 집어넣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올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과 반대 동의율이 채택된 경우에는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보시면 선도지구의 지정, 동의율만 높다고 최고 아니다. 반대 동의율 제도가 도입되면 순위가 뒤바뀐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새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요, 주로 서울시 모아타운에 제가 강남구 재건축 드림팀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모아타운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과 많이 제가 토론도 해보고 실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조합 설립을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 도정법 우리 35조 또 36조에 의해서 동의율 4분의 3, 2분의 1 또는 재건축은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율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만 공모를 통한 촉진하는 경우는 동의율 30%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 서울시에 반대 동의율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여기 박스를 보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보면 그 모아타운의 그 공모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민이 제안하거나 또는 자치구 공모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역시 노계획도시 정비법에서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서울시는 공모 신청의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0%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과반수에서는 노계획도시법에서는 과반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반문이 있습니다. 일단 30%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동의율 완화만 능사가 아니고 반대가 많아졌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1년도 2월 4일 날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1년도 8월 31일 날 모아타운의 1차 후보지 20개를 선정을 하는 등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수가 폭증하고 더 나아가서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반대가 극렬했던 것이죠. 특히 대로변에 있는 주택과 상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근생 소유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반대 논리는 특히 왜 30%를 갖고 추진하느냐, 왜 우리는 물어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난 3월 7일 날 반대 시위가 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삼성 2동, 개포 4동, 역삼 2동, 또 그 양천, 양천이나 양재 뭐 이런 사업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부랴부랴 놀래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박스를 한번 보시면은 서울시가 움직이기 전에 강남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강남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30% 공모가 무리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30%의 기준을 허물지 않으면서도 강남구의 나머지 사람들이 소유자들이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3월 21일 날 공모 신청, 공모라는 것은요 소유자들이 동의를 가지고서 강남구청에 신청을 하면 강남구는 이것을 서울시에다 올립니다. 서울시에서 OK가 떨어지게 되면 모아타운의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물론 그 비용은 관공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게 공모의 경우고 주민제한은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거고요. 동의율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30%가 아닌 여기 보시면 50%로 했고 여기다가 대토지 소유자들이 껴있으면 안 되니까 그 토지 면적의 40%를 중간에서 겸용해서 이걸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물론 이 회의를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게 당연히 강남구에서도 해야 할 일이다 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최초로 30% 동의율만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사업장들은 다 어렵게 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50% 플러스 토지 면적의 40%를 받아야지만 본청 서울시로 올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서울시가 부랴부랴 반대 동의율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앞에 거는 동의율을 강화했던 것이고 뒤에 것은 반대를 하게 되면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는 공모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서울시 2024년 2월 22일 날, 이 부분이 기준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서울시는 모아타운도 모아타운이지만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에 아까 모아타운은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됐고 입안 재검토는 올라와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를 하는 경우는 입안을 다시 보류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25%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만들었던 입안도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계획의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반대율 제도를 서울시가 먼저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노후계획도시법상 가장 초미 관심사는 선도지구의 지정이 과열이라는 것이죠. 거의 지금 모든 선도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80에서 90% 이상의 동의율을 먼저 받아놨어요. 원래 보도자료에 보면은 동의율이 가장 많은 데를 먼저 해주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신문 보도에서는 국토부가 반대 동의율 제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약에 서울시 반대 동의율 제도를 특별법에 도입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율만 높으면 최고냐? 이것만 받을 수 있는 거냐는 여러 사람들이 분당해서 연락이 왔던 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도입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질문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요번에 4월 27일 날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보면 21조 1항에 보면은 선도지구의 지정 해가지고 지정하려면 다음 상황을 고려하라 했는데 특별정비 예정구역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했는지로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1, 2, 3, 4, 5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를 크로스업해서 무조건 많이 받으면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과반수만 되면 되고 나머지의 효과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반대 동의를 채택하기 이전에 제가 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써놨어요. 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근 지역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거나 이런 기반시설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참조가 돼서 오히려 이런 것들로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이 선도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지난 4월 29일 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반대율 신설 검토, 감점 항목으로 반대율 도입 검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여기 동의율이 이렇게 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도지구 지정이 여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의율만 최고면 많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음이고, 이 부분들이 도입되는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그럼 국토부는 그럼 왜 이런 반대 동의율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와가지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를 이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거냐고 추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정비 기본 방침하고 그 방침에 따른 지정권자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하는 정비 기본계획, 기본 방침 밑에 정비 기본계획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법은 통과됐지만 이 기본 방침이나 기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용역 발주해서 그 용역의 결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법 5조 기본 방침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제 5조 9호에 보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은 기본 방침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시의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선도지구 지정 기본 원칙에다가 만약에 반대 동의율 제도를 넣어서 25%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에서 이런 게 있을 경우는 보류 또는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도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1기 신도시 5군데의 사업장의 관계자들은 반대의 의견도 겸허히 들어서 최소한도 이 반대의 의견을 25%나 토지 면적 2분의 1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주민 여론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이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